안녕하세요.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어떤 소득 공백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연금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금 어떤 투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인출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이야기는,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A씨의 이야기인데요. 1969년생으로서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물론 IRP로 퇴직급여도 받았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국민연금인데 2034년에 받게 되죠. 그래서 현재 준비되어 있는 연금 계좌에서 어떤 것부터 어떻게 인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상황을 살펴봤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이렇게 퇴직 시점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구간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은 재직하는 기간 나오잖아요. 60세에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좀 빠르신 분들은 55세, 50세 이렇게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어떤 기간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라고 하고, 물론 65세가 이후가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어떤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 나오게 되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퇴직 후에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생활비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적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어떤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결 수단은 이미 뭐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좀 더 땡겨받을 수 있죠. 최대 5년까지 땡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이제 IRP로 넘어오게 될 텐데 이 연금 전환된 부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셨던 연금저축이나 ISA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납부하셨던 IRP 계좌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이제 보험을 통해서 연금 상품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계좌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뽑아 쓰는 게 자기한테 가장 유리할까? 사실 이게 쓰는 순서라든지 뽑아 쓰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연금을 빨리 받고 어떤 상황에서 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세금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순수하게 받는 연금액이 높고 좀 더 많고 그리고 좀 더 오래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 소득이 없다 보게 되면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그동안 근로기간 동안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으니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기 수령은, 일찍은 받을 수 있지만은,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페널티가 있죠.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간 6%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5년 일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0% 감액이 되죠. 그래서 자기 정상 수령 나이보다 더 5년 일찍 받을 수 있죠. 그래서 69년생 같은 경우는 2034년에 부터 이 연금을 받게 되는데 5년 땡겨 받게 되면 2029년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그 연금액이 좀 줄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조기 수령이 유리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또 찾아 써야 될 상황이 있죠. 그리고 좀 불리한 경우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어떤 생활비라든지 어떤 비용이 들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찾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좀 일찍 받아서 사실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은 기대 연명이 좀 짧았을 때 그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조금 더 일찍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감액돼 있는 경우 생활이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겠죠. 그럴 때는 조기 수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기 수령이 좀 불리하죠.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오래 살면은 많이 받아요. 그리고 IRP 연금 저축이 좀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6%씩 감액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배우자도 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기타 직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에 대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굳이 조기 수령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는 어떤 소득의 어떤 구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필요할 때도 굳이 조기 수령이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이거는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기 수령하고 연기 수령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또는 정상 수령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유리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연령이 77세 이후에 또는 80세 그 사이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이후에까지 산다라고 하게 되면 정상 수령이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오래 산다 그러면은 오히려 연기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의 차이가 다 있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진입한다 그러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좀 숨어있는 비과세 연금 찾아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없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 비과세 원금이 있어요. 연금저축 중에서 2000년 이전에 1994년도에 도입됐던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인연금 제도가 몇 차례 결제해서 계속 변경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최초에 나왔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55세 이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들을 먼저 찾는 게 좋죠. 연금 수령할 때 과세가 안 됩니다. 전액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ISA 만기 전환급 같은 경우에도 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을 전환한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전환할 때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전환 원금 자체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실 때 이거 먼저 찾게 되시면은 보통 이제 ISA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도 꽤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좌 중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IRP 비과세 납입금도 있죠. 그죠?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초과하고 지금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900만 원, 나머지 9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찾을 때 세금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원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중에 이미 과세된 금액, 소득세 납부분 이런 것들은 인출할 때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금액은 연금 수령할 때 먼저 소진하는 것이 절세상 가장 유리하겠죠. 굳이 세금이 있는 돈을 먼저 찾을 필요 없고 세금이 없는 돈을 먼저 찾자라는 겁니다.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걸 파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DC, IRP 연금저축펀드가 해당이 될 텐데 이 장부에서 세금과 관련된 그리고 돈의 꼬리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돈의 꼬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게 절세의 핵심적인 거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시고 조회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연도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총 납입 금액하고 소득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차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되죠. 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연금계좌 확인서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납부했던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고 소득공제를 받았고 이런 내역들이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연도별로 납입공제를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미공제 금액을 실제로 계산해서 비과세 인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결국은 인출 순서를 정할 수 있죠. 세액공제 미해당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인출하다 보면 결국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연금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되는데 미공제 금액은 비과세 되죠. 근데 다만 그냥 비과세 안 됩니다. 금융회사에서는요, 금융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연금이나 어떤 그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게 되면은 대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 세금 계산을 다 해요. 그래서 줘야 될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회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이만큼 있다라고 이 증명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돈을 먼저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면 금융회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거 중요한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별로 각각 다 확인을 하시고 금융계좌별로 결국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013년이 세제 개편된 중요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계좌를 개설한 날짜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찾을 수 있는 금액이나 한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걸 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전문가라든지 저희 어떤 채널에 유튜브에도 동영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잔고의 세금꼬리 그리고 어떤 돈의 어떤 납입된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이거를 잘 순서껏 잘 인출은 해줘요. 하지만은 이 금융회사에 알려줘야 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비과세 자금 먼저 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ISA 전환금, 미공제 납입금 먼저 인출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연금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인출하시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연금소득세가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적용되죠.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득세라든지 기타 소득세 대비 세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세후에 내가 실제 받는 돈은 금액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IRP 같은 경우에도 내가 퇴직급여로 받은 돈이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금 면에서 유리하고 특히나 10년 이상 나눠서 받게 되면 우리가 2연 퇴직소득세를 절감해 주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활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다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나이에 받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금 없는 돈을 먼저 인출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세율 순서로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받게 되면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만 59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A씨 같은 경우는 아직 59세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소득 크레바스 구간은 퇴직 후 국민연금 전까지의 공백, 미리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연금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브릿지 연금이라고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와닿으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건강 상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보통 77세, 78세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가정을 달리함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77세에서 80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과세 자금, ISA 전환금, 미공제 납입금을 먼저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연금 계좌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연도별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인출할 때 금융회사에 반드시 알려서 비과세 금액 먼저 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덜 손해보고 그리고 굳이 내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득 크레파스 구간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 관련된 거, 은퇴 전후의 포트폴리오 관련, 그리고 인출 전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면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면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강영선 박사의 은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